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예고를 통해서 살짝 주제를 보여드렸는데 마켓세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계절도 계절이고 네. 그래서 의류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 봉쇄도 완화가 됐고 의류주들 그 안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좀 원위치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강하고 안정적인 흐름이었나 제가 전 종목 서치를 했었을 때 눈에 띄는 두 섹터가 의류랑 의료 장비 쪽이었어요. 이 치과라든가 이쪽 장비 쪽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의류 쪽은 조금 안정적인 소비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섹터잖아요. 치과 임플란트 계속적인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고 옷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는 좀 사입어야 되는 시즌이 돌입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본격적인 성수기가 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옷을 사 입어야겠죠.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 욕구가 자극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오빠 우리 여행을 그동안 못 갔으니까 라고 말을 던지면 제가 일단 겁이 나서 그쵸.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뭘 사달라고 이러는 건가. 그럼 그래 일단 사봐라. 뭐 이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올, 가을 준비하면서 좀 저는 아직 패딩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정장으로 한두 벌 샀거든요. 이쪽이 가장 먼저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에는 아우터 소비가 없었잖아요.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완전히 잠옷과 네이만 팔렸던 한 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저 효과, 그다음에 보복 소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관점 플러스 알파로 실제로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8월에 백화점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8월을 기점으로 이제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소비의 이제 부분이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쪽을 좀 강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돌입됐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같이 좋은 모아서 의류주가 다 좋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OEM 기업들과 그다음에 브랜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가 차별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인 그런 것처럼 좀 피킹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생각보다 오늘 시청자분들 의류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평양 물산이 전지현 씨의 네파를 좀 담당하는 회사인 것 같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패딩이 비싸요. 네, 비싸죠. 우리 자녀분들이 좋은 패딩, 비싼 패딩 사달라고 또 많이 조르는 겨울이기도 하고 패딩 판매가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캔디님이 이틀 사이에 더 네이처홀딩스의 패딩이 7,000개나 팔렸다라고 하는데 슬슬 이제 의류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때인 건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트남 쪽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락다운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혹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베트남이 굉장히 강한 임팩트 있는 좀 락다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두 개 국가의 피해를 받은 것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말레이시아였고 의류 쪽이 베트남에 대한 직격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10월 1일부로 이쪽에 대해서 좀 다시 해제가 돼서 정상화되고 있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실적에는 전체적인 얘기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 이제는 정상화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OEM 기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기업에 대해서 좀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공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세 실업이죠. 10월 1일부터 이제 락다운 해제 조치가 되면서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이제 8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한세실업이 베트남 쪽에 그 공장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공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공장에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OEM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80%까지 올라왔는데 12월 되면은 이제 어쨌든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백신 접종률이 됐든 이제는 완전 풀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소매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타킹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리스타킹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재고로 쌓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패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가을 옷 챙겨놨다가 겨울 옷을 입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코트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타는 스타일인데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면서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싼 옷을 바로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재고를 쌓아놓는 부분에서 기업들에서는 이제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이쪽 OEM 기업들에서는 좀 빠른 박자에 좀 숫자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한세실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아디다스 운동화 생산하는 기업인데 베트남 비중 66%인데 이제 호치민 근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큰 기업이었다. 그런데 주가 모양은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많이 빠졌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았던 기업이 정상화되니 이제는 뭐 올라갈 수 있다라 해서 뭐 3분기 시에 악화되는 것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반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브랜드 기업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랜드 기업은 이것과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거든요. 베트남 공장에 대한 차이업보다는 자기의 이미지를 좀 갖고 가고 있는데 FNF는 뭐 계속 지금 뭐 무슨 일 있었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뭐 MLB 디스커버리라는 확고한 이제 좀 팬덤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해 왔었다.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어쨌든 대장격의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대는 휠라홀딩스예요. 휠라가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한번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 브랜드 밸류가 좀 저하되고 있어서 FNF는 올라가고 있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기업이다. 여기에서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소형주가 됐다면 감성 코퍼레이션이 최근에 완전히 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캠핑 오품 전통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브랜드 를 이제 의류 브랜드를 포함시키면서 최근에 조금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감성 코퍼레이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혼자 강했네요. 5% 넘게 올라서 강세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의류주를 또 하나하나씩 물어볼까 합니다. 호전 실업인데요. 스포츠웨어 쪽 전문 의류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의류주 내에서 좀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핵심적인 게 이제 룰루레몬 아시나요? 이게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왔잖아요. 매장이 확실히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렇죠. 매장 오프라인 매장도 확실하게 점유율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8월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 그리고 레깅스라는 것은 한 번의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어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그쪽에 대한 매력들을 갖고 있는 어떤 명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에 대한 이것을 납품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인 좀 성장성을 담보돼 특히 내년 지금 일단 여름이 갔으니까 여름이 가도 겨울에도 레깅스 입고 다 운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매수 타임으로 갖다 드리면 좀 억지겠지만 뭐 내년에 지금 레깅스는 외출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성장성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담보되어 있다. 거기에 지금 베트남 공장이 좀 주춤했었을 때 지금 이 기업은 OEM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6개의 OEM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인도네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안정감을 좀 가져갈 수 있죠. 베트남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타 종목 대비 하방 경직성과 좀 숫자에 대한 상방 탄력도가 높은 기업이 호전 실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깅스 OEM 기업이기도 한데 고기능성의 이제 액티브 의류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노스페이스랑 언더아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도 아웃도어로서도 충분히 손색이 없는 기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3분기 실적이 타 기업 대비 좀 덜 나쁘다는 것보다는 더 좀 타 기업 대비 좋은 실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고 성수기 진입되는 부분에서 수혜를 함께 볼 수 있고 내년에는 레깅스에 대한 본격적인 네. 좀 실적까지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도 가능한 시점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올해는 좀 영업 손실이 있었어요. 영업 손실이 있어서 상반기 영업 손실이 49억, 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올해 통틀어서 영업이익을 170억 정도 전망한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럼 하반기에 200억 넘는 실적이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좀 두드러지는 피킹종 시장에서는 좀 손색이 없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룰루레몬 얘기 많이들 하시네요. 룰루레몬의 주가도 미국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그 얘기 해주시는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룰루레몬의 신규 공급이 시작이 된 호전 실업 저희가 또 한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내수 의류업 업체에서 저희가 네. 하나를 골라봤어요. 바로 한섬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감안했을 때 내수 쪽에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경쟁력이 어떤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아까도 저희 와이프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옷을 산 네. 것처럼 이제 한섬은 이제 브랜드가 남성 브랜드는 타이머, 뭐 클럽 모나코 뭐 다 아시겠지만 여성 브랜드는 마인 시스템 이쪽이 굉장히 팬층이 두텁습니다. 맞아요. 충성 고객도가 특히 제가 이 타임이랑 이제 뭐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도 굉장히 팬층이 두터웠었던 브랜드였거든요. 비싼데 비싼 만큼 또 예뻐요. 클럽 모나코는 제가 봐도 이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네, 그 브랜드는. 그리고 아동복을 입힐 때도 보지도 않고 저는 그 매장 들어가서 샀을 정도로 클럽 뭐 그쪽 브랜드도 연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이쪽은 팬층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또 레트라는 브랜드가 지금 갯마을 차차차로 좀 뜨고 있는 신민아 배우를 이제 모델로 발탁했다라는 뉴스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성 고객군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앞으로 소비 시즌에는 우선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고마진 브랜드인 이제 랑방 컬렉션 더 캐시미어가 지속적인 이제 매출을 성장을 견인한다. 그리고 지금 한섬은 특이하게도 지금 상반기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장에서도 온오프라인을 다 구축을 해놨고 거기 이제 그 기본 베이스가 충성 고객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뭐 비수기 성수기를 떠나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기업 브랜드가 한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겨울옷을 입는 시즌에 대해서 충성 고객도 있는 기업들이 먼저 숫자를 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섬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매력 포인트를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구간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섬은. 근데 한섬이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악재라고 생각되는 게 한섬은 늘 조금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좀 저평가받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소비 시즌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기업에서 이제 이런 소비주들을 피킹해 나갈 때 안정적인 템포로 찍어볼 수 있는 종목이 한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의료주들 종목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장님께서 꼽으시는 탑픽 종목은 한섬과 호전 실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종목을 봤어요. 네. 뭐 감성 코퍼레이션 진짜 좋아 보입니다. 근데 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FNF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인데 영업무역 한세실업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 탄력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호전 실업이 조금 더 소형주 단에서 지금 소형주가 좀 탄력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탄력성 있는 종목을 한번 트라이 해볼래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제 개인 취향이겠지만 호전 시럽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또 무겁긴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한섬이라는 종목은 좀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주라는 주제를 잘 골랐네요. 저는 네. 차장님 이렇게 페피 쪽에 들어가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어와서 저희가 오늘 의료주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